성시현 선생님도 간단한 혹시 예, 아, 예. 자기소개. 여기 먼저 이렇게 유명하신 두 분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홍영일 교수님은 제가 유튜브에서 교육공학 그걸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왕자 그래가지고 아, 네. 예, 닉네임이 굉장히 특이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몇 번 봤던 그분이셨구나 알게 됐고 아하. 예, 그래서 한번 예, 그리고 이혜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 IB에 오려고 책을 한번 구해봤는데 가장 괜찮은 책이었어요. 예, 뭐 책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 중에서 이 책이 제일 괜찮다 그랬는데 마침 이혜정 박사님께서 쓰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비를 말한다? 네, IB를 말한다 어. 그거였습니다. IB 학교로 오고 싶어서 저는 육지에서 저기 교직 생활 한 10년 하다가 IB를 처음 알게 됐는데 이거 도대체 IB가 뭐지? 그걸 알아보니 책도 많지 않고 그래서 보던 책들 중 뭐 IB가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두 권 정도 있던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괜찮게 봤던 책의 음. 저자신 걸 확인하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고 작년에 효성고에 와서 컴퓨터 과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GPT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인공지능 교육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뭔가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 보고는 이걸 과연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는데 이번에 GPT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되겠다.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교육에 적용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서를 좀 알려주는 식으로 가르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하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해보니까 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의견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IB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없어서 도구로서 제공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식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 앱을 하나 제작해서 지금 사용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졸업 이후에 해군에서 이제 장교로 6년 좀 길게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발 업무도 좀 하고 해서 좀 실무 경험이 있어서 좀 개발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아마 구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1년 좀 넘게 가르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DP1과 2를 한 거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컴퓨터 과학은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음. 사실 육지에 있으면서 굉장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보 교과를 가르치면서 회의감 좀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입시 관련된 교과가 아니면 전혀 관심도 없었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 그랬었는데 IB 쪽으로 한번 진출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오게 됐거든요. 굉장히 재밌고 저도 재밌고 내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뭐 현 교육감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많은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가는 뭐 이제 뭐 하위권도 많이 가는 그런 학교에 전교생을 IB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반대를 많이 하는데 가르쳐 보시니까 실제로 한반 정도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여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면은 DP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하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소리를 제가 이 학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어차피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면 전체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뭐 입시라든가 뭔가 목적성을 두고 이후의 진로에 대해 목적성을 두고 한다면은 당연히 대구에서 하는 것처럼 몇 반만 아예 그냥 엘리트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해줄 수 있다라는 큰 목적에서 보자면은 예, 저는 이 방식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록 DP를 따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게 재밌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서 나가면은 나중에 필요로 하는 전공을 찾는다거나 적성을 찾았을 때에는 본인들이 또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가는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체계가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요. 그 선생님 그 개발하신 그 챗GPT 앱을 한번 화면 공유해서 볼 수 있어요?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미 지금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4월 17일 날 만들어서 네. 한 3주 정도 만든 것 같습니다. 4월 음. 17일 날 시작을 해서 예,
지금 만들어서 이제 한창 적용하려고 하는 지금 시기고, 아이들에게는 다 소개가 됐고, 아이들도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공부하는 게 재밌다라는 얘기가 꼭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한테서도 네.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그거예요. 예.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희열을 느꼈어요. 그 상위권, 하위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라는 것을 재밌게 느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이러한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느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은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원용이고, 하나는 이제 학생용이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학생용입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소스 파일로 보여드리는 건데, 학생들에게는 이제 스탠드얼론이라 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체로 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이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먼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과목, 여기 과목을 입력을 하고 영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단원이 들어갑니다. 요것들은 다 과목 파일에서 이제 엑셀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컴퓨터 과학만 넣었는데 학생들이 원한다면 다른 교과도 입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구조에서 CPU를 선택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기능적으로 과목 학습을 보시면 버스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보통 버스라고 해버리면은 다들 이제 교통수단으로서의 버스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과학에서는 버스라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통로 형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과목의 영역에 그리고 단원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버스를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내면은 여기서는 컴퓨터 과학 CPU에서 쓰여지는 버스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이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홍열 교수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GPT 이게 엔진이 3.5 터보 버전입니다. 4.0은 지금 클로즈 베타라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맞아요. 없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다. 버스가 뭐야? 하면 이제 CPU에 해당하는 형식의 버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한글을 입력하면 일단 영어로 번역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영어로 번역돼서 그 결과물을 영어로 지금 받은 구조로 네, 지금 맞습니다. 설계를 하신 거네요. 예. 네. 그 출력도 한글본으로 할 수는 있는데 영어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영문으로 학습하는 걸 좀 더 익숙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고, 물론 질문할 때 버스가 뭐야? 한글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글로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서 이제 원본에다가 붙여놓고 번역을 하는 기능까지 넣었고, 그리고 이거를 팝하고 번역으로도 웹으로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서 학생들이 좀 공부하는데 좀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그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끊기지 않게끔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좀 부과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디폴트 번역은 챗GPT 번역이에요? 아닙니다. 챗GPT로 쓰게 되면 토큰으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구글 번역 API를 사용을 했고, 근데 네. 구글 API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팝하고 번역을 추가로 지금 버튼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웹으로 연동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림 자료가 있는데 이 그림 자료는 사실 좀 저희가 기대한 바는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의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려낼 때 뭐 다이어그램을 그려줘라고 하면 좀 그려낼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아직까지 되지가 않고, 이거는 비주얼 아트 같은 곳에 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없는 사진들을 좀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빨간 모자를 쓴 리트리버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학생들이 쿼리로 찾으면은 그 그림을 찾아내는데 그 그림을 합성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이런 식으로. 이게 있는 사진이 아니고 이게 인공지능이 합성을 한 사진이거든요. 선생님, 없는 지금 사진. 얘가 그 챗GPT, 오픈AI의 그 GPT 3.5 터보 API인데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지 모델이 많이 있는데 그 모델 중에 달리2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앱에서 여기 이제 그림 자료를 선택하면 이제 달리2 엔진을 쓰는 거고. 그래서 네. 예, 근데 여기서 뭐 컴퓨터의 내부 구성도를 보여줘, 혹은 버스의 구성도를 다이어그램을 보여줘 이러면은 여기서 좀 이상한 그림을 도출해내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거는 달리2의 한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쵸? 달리2의 네. 한계고, 네. 달리2는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질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한글로 넣었는데도 이게 답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내부적으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정보를 보내서 받아낸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코딩을 하신 거고.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 토큰의 양에 따라 과금이 되는데, 이거 표선고에서 이게 어떻게 이게 처리가 돼요? 이게 왜 해외 법인이라 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교육 지원이라고 예산이 나와서 신청을 했거든요. 아, 근데 돼요. 신청을 해서 네. 받았는데, 네. 카드 등록되던데요. 아, 그래요? 오. 예, 예. 저는 지금 API를 쓰잖아요. 네네. 저는 지금 API라고 해서 API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직접 쓸 수 있게끔 이제 코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코드를 네네. 가지고 오는 건데 요거는 제한성을 제가 못 봤거든요. 여기서 빌링에 들어가면은 페이먼트 메소드에 학교 카드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사용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지정을 해서 전혀 쓰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그래서 220, 행정적으로 220불을 얼마만한 기간 동안에 쓰는 한 달 단위입니다. 한 달 단위. 아, 이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설정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120불입니다. 120불인데 제가 요청해가지고 이게 사용량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뭐 300불, 500불 쓴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상환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 오픈 AI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승인 요청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220불 올렸어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좀 적합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써보고 좀 더 많이 나오면 또 더 요청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 하여튼 30만 원이 학생들이 얼만큼 이용할 수 있는 양인지 나중에 혹시 좀,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지금 저도 도입을 해서 얼마나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그쵸. 제가 네. 지금 이걸 쓰면서 제가 굉장히 테스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스팅하면서 보여진 것이 6달러 나왔잖아요. 네네. 예, 저 혼자서 굉장히 테스팅을 좀 많이 한 상황인데도 이 정도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성을 보면서 지금 교원들도 교원용 앱을 한번 써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원하고 학생용하고 이렇게 한번 아, 써보고 교원용이 빨리 소진될 수 있겠다. 학생들 그 수많은 에세이를 다 평가를 돌리려면. 에세이를 돌려버리면은 토큰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긴 할 겁니다. 예, 예. 근데 그거는 한번 테스팅을 해볼 예정이고, 예, 그리고 또 계속 설명을 네네네. 드리자면, 계속 해주세요. 예, 예. 그래서 과목 학습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뭔가 질문을 하면은 이제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이런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이게 교과서가 없다 보니까 IB는요. 그래서 공식적인 IB 교과서를 쓰는데도 너무 좀 공부하는 데는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학생들이 마냥 찾아보자니 너무 범위가 광대하고 너무 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맥락 안에서 본인들이 캐치하지 못한 내용이나 아니면 추가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그 단원에서 본인들이 질문을 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해라. 그리고 학습 자료를 본인 스스로 좀 구성을 해서 노트처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는 이게 지리 안에 IB 외부 평가 형태의 문제로 출제해 주세요라고 지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다양성을 최대치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다른 문제들이 나와요. 매번 할 때마다 다른 문제들을 출제하는데 난이도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쉽게 해보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쉬운 거부터 한번 접근해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 수준에 맞춰 보십시오.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굉장히 단순한 수준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서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지문도 좀 길고 내용 자체도 좀 난이도가 있는 형태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리고 나오는 동안, 아까 다양성 관련 그 프롬프트를 미리 세팅을, 설정 값을 넣을 때에 네. 그 temperature이라고 템퍼레이처. 있습니다. 그 얼마로 지정하셨어요? 0에서 1 사이거든요. 네. 0에서 1 사이. 0이면은 determinate 굉장히 타이트하게. 결정적으로 그런 답이고 1로 갈수록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근데 이 다양성이 창의성이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네. 그냥 표현에 대한 다양성을 설정하는 값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설정한 값은 0에서 1 중에 얼마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질문하기는 0이고요. 질문은 0으로 해놨고, 연습 문제는 1로. 그럼 상당히 그래서 그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열어놓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할 때마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좀 정확한 답을 내게끔 만들었고
네. 그래서 요게 어렵게 해보려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나와집니다. 그리고 IB의 그 내부 평가 스타일로 출제해줘라고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외부 평가, 예, 예, 예. 아, 외부 외부 평가. 평가. 네, 어, EA. 외부 평가. EA, 외부 평가. 예, 예, 그럼 예, 그 예. 외부 평가의 샘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외부 평가 스타일이 어떤 건지 얘가 모를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아, 알고 있어요. 아, 음. 맞아. IB에도 물어보면 엄청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얘가 컴퓨터 사이언스 스탠다드 레벨이라는 것, 그다음에 컴퓨터 오거니제이션이라는 영역이라는 것, 그리고 단원이 뭐 어디라는 거를 그냥 지정만 해줘도 챗GPT가 다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답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용자는 쿼리 안에다가 질의 안에다가 답변을 해야 할 범위를 지정해주고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확인해서 이제 답변을 받는 거죠. 음, 그리고 여기 팀즈라고 해서 제가 블렌디드 러닝으로 요걸로 논문까지 쓴 적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GPT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버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면 팀즈에 메시지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게 그러면은 선생님 과목에 만들어 놓은 팀즈 방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여기서 설정해 놨고, 네. 예. 제가 여기 회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DP 2학년 학생들이 2년째 학생들이 안다면 여기 1학년, 2학년 다 넣을 생각이거든요. DP 1년, 2년은 애들 다 포함을 시켜 놓으면은 선배들이 아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동료 교수, 학생들끼리 먼저 아는 애들이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에 줌처럼 모임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 보셨겠지만 여기 이름이 찍혀요. 앱에 제가 키를 줄 거거든요. 키 파일이 있어야지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 키 파일 안에는 사용자 이름까지 전부 다 암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암호가 해석이 되어서 여기에 사용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의 익명성에 기대지 않고 무언가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좀 유도하는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팀즈 열기를 누르면 바로 이쪽 창이 열려지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블렌디드 러닝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도에서 이 기능도 추가하게 됐습니다. 소위 학생들 간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걸 의도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고, 지금 체육 기간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수학여행도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와서 좀 빨리 써보고 싶다면서 그런 반응들이 크더라고요. 애들 지금 수학여행 갔어요? 다음 주에 갑니다. 이번 주는 저기 체육대회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학생들은 어디로 수학여행가요? 서울 간답니다. 아, 아, 뭐야. 아니, 저희는 고등학교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얘기 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GPT 채팅 기능도 넣었는데 채팅 기능 안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 요점 중에 하나가 GPT를 쓰게 되면은 물론 이 과제 작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편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져다 쓸 수도 있는 그런 역효과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시킬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냥 쓰임새를 확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아예 그냥. 너희들이 이걸 써서 과제를 해도 되는, 그 과제 자체에 루브릭을 그렇게 짰어요, 이미.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제안서를 작성할 때 GTP를 이용해서 쓰시오. 근데 GTP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대화 내역들을 전부 다 그 자체를 과정에다 녹여내라. 그래서 과정에 녹여냄으로써 어떤 대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됐으며, 이 대화에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면은 내가 좀 더 나은 답안 또는 해결책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성찰 내용을 써라.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학생들이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자기 것이 아닌 거를 내 것이라고 속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성찰을 하고 그 전체 내용을 너희들이 한번 질문을 새롭게 한번 구상해보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과정 중심으로 그냥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학생들이 GPT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올바른 태도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름도 등록한 대로 나옵니다. 음, 여기 참 재밌는 게 GPT를 설계할 때는 시스템의 역할을 지정해주면 굉장히 정확한 답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지정할 때에 당신은 아주 친절하고 공손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성시현 선생님과도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답을 넣어놨습니다. 그 역할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이제 성시현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컴퓨터 선생님 성시현 씨가 좋은 친구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조금 뭐랄까 아이디어를 하나 준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GPT를 한번 설계해봐라.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뭔가 스무고개처럼 약간의 요소를 넣어놓고 그 요소를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게임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식으로 이게 질문을 좀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따라 이 친구가 답을 하기도 하고 혹은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전에 설정된 값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학생들이 좀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시도를 한 적이 그러니까 음,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설정을 해 놓았길래 얘가 이렇게 답변하는지를 역으로 추론해서 그렇죠. 맞춰보게 맞습니다.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오,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어떤 식으로 트릭을 넣어서 한번 구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은 피실험자들은 그걸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는 것을 익히게 된다면 무비판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는 정답을 수용하려고 하지도 않게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왜냐하면 설계자가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가에 따라서 답변이 달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학생들이 실습을 해본다면 직접 한번 파악하고 GPT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인공지능을 맹목적으로 활용하려고도 하지 않지 않을까. 좀 그 기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뭐 버스에 대해 버스가 자꾸 나오는데 예. 어쨌건 이런 식의 GPT와 채팅을 하면서 쓴다라는 것은 답변을 얻기 위한 과정을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그냥 연습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했는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하는 겁니다. 대화 내용을 복사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보고서에다가 쓸 수 있게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써보면은 학생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훑어봤을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해서 얻어낸 과정까지도 모두 다 보고서에 녹여내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고 하면은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좀 생각해 보자라고 지금 의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설명은 버스가 컴퓨터에서의 버스가 아니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GPT 채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 나와 있는 과목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여기서도 일반 아까 전에 말씀하신 템퍼레처 여기 1입니다. 여기에 다양성 최고조예요. 다양성을 맥스로 잡아놨거든요. 여기서. 저도 지금 방금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양성을 예,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은 반응 또한 좀 더 다양성이 있게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거를 좀 맥시멈으로 잡아놓게 됐습니다. 근데 그 템퍼러처 값을 1로 설정해 놓고 나온 답변을 역추론하기에는 뭐라고 질문했는지 맞추기가 그 프롬프트를 찾아내기가 쉽진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일종의 재밌겠네요. 비구조적 문제죠. 예, 그것도 예, 약간 그런, 비구조화된. 예. 그 학생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재밌을 수도 있고,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꾸 질의를 하면 이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얘가 이거를 학습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기도 해요. 음, 음, 음. 좀 테스팅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IB 관련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넣어봤더니 얘가 답변하는 패턴을 이렇게 보면서 얘가 IB를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학습이 현재 되어 있구나 이게 좀 감이 잡히더라고요. 맞아요. 어, 맞습니다. 예, 예. 한참 수다를 떨어봐야지 알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과목 파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프리셋을 해놓은 것은 제 과목이라서 그런 건데 학생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공부하면서 나도 이 좀 GPT 기능을 좀 쓰고 싶다. 어떤 교과에서는 그렇다면 학생들이 직접 과목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가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냥 쓰기만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교과, 원하는 단원, 내용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가 있게끔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 파일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아니죠. 아닙니다. 엑셀입니다. 그럼 이 엑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열어서 학생이 아, 뭘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 네. 과목과 영역과 단원이 있잖아요. 네네. 보면은 컴퓨터 오거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CPU부터 시작해서 심플 로직 게이트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자료 구성에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도 짧게 좀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금방 쓸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엑셀에서 컴퓨터 과목, 여기에서 오거나이제이션에서는 CPU부터 아, 심플 로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템플릿이고 이 템플릿에 맞추어서 다른 과목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네, 여기다가 뭐 국어라고 하고 뭐 문학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음, 네, 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어디에 그 업로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장만 하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껐다가 켜야 되는데 아, 그 이 앱을 학생들이 자기 PC에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예. 저 사실 처음에는 웹 기반으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 웹으로 해버리면은 이거 통제가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하여튼 그 그래서 서버가 안 이제 돌아갈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앱을 자기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내 PC에 있는 엑셀 파일을 수정만 하면 그냥 바로 반영이 네, 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지금 보시는 바와 아, 같이 아까 국어 넣었잖아요. 네네네네. 국어, 문학, 시, 수시와 수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거는 거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지. 그게 들어가면은 정말로 IB에서의 뭐 국어에서 문학에서 시와 수필 그 영역에서 답변이 이루어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IB에 없는 항목을 학생들이 마음대로 넣어서 질문을 하면은 아마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쿼리 자체에 IB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형식으로 롤을 줬고, 역할을 줬고, 그리고 학습 내용 구성에서도 IB 학습 내용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단원을 본인이 마음대로 넣게 되면은 올바른 대답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다만 그 지금 선생님께서 IB 과목의 몇 가지 과목으로 약간 샘플링해서 테스트해 보니까 얘가 IB 과목들을 다 알고 있네라고 했지만 IB의 모든 과목의 모든 단원을 일일이 사실은 검증을 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아니, 지금 모든 과목도 아니고 지금 컴퓨터 과학만 지금 음, 하고 음. 있고요. 지금 다른 과목의 하지만, 경우는 얘가 우리가 한글로 입력했는데 얘가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과목명을 잘못 번역하면 얘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의 피드백도 이제 학생들한테 사용성을 보면서 네,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우려하고 오케이,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간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 저도 피드백. 예. 그 번역할 때 구글 번역을 지금 해놓으셨죠? 1차적으로. 예. 혹시 딥L, 독일에서 만든 딥L 알고 번역, 있습니다. 예. 걔가 구글 번역보다 뭐 3배 이상 좋다라고 지금 스스로 홍보하는데 지금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API는 안 되나? 그 API 서비스 안 해주나,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디벨 그걸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파파고 기능도 그래서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 지금 구글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이게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모듈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현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구현이 쉬워서 일단 탑재를 하긴 했는데, 이게 번역 수준이 그다지 품질이 좋아 보이진 않아서 그래도 파파고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파파고를 넣었거든요. 근데 네네. 디벨도 API가 아니더라도 웹 쿼리를 이용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팝하고 연결하듯이.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벨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팝하고랑 둘 다. 제가 번역을 세 가지를 다 해봤는데, 딥L을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팝하고보다 그렇습니까? 나아요. 네. 살짝 미미한 감사합니다. 차이는 그럼 제가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럼 디벨로 제가 바꾸도록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학생들도 파이썬을 제대로 배우면 지금 선생님 만드신 앱을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또 IB에서는 IA를 해야 되거든요. 내부 평가를 할 때 산출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된다면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끌어와서 쓸 수 있다라는 동기나 역량을 좀 길러주고 싶었어요. 그 챗GPT가 오픈 AI의 API를 활용해서 선생님의 평가를 도와주는 이런 앱을 만들려고 해. 그래서 상세 명세서를 이렇게 그 프롬프트에 넣어가지고 짜달라 그러면 이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짜줄 테죠? 있습니다. 그 모델의 코덱스라 해서 네.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많은 모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달리 이처럼 네. 그 코드를 만들어주는 그 모델이 있어요. 그 저도 네네. 아직 안 써봤는데 저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칭을 이제 뭐 피드백 플로우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거 영문으로 제가 만든 이유가 이거를 사용성을 받을 때 저기 브랭스몰 아시아의 컴퓨터 과학 선생님께도 이걸 드려서 그쪽에서도 한번 테스팅을 받아보려고 일부러 이제 만들 때부터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치면서 서술형 평가를 했던 한국사에서 먼저 테스팅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 표선초등학교도 보내서 한번 테스팅을 의뢰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BHA도 보내서 테스팅을 받아서 좀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정교화해보고 이게 진짜 평가를 하는 데에 객관성과 좀 그런 부분 타당성을 충분히 충족시킨다 신뢰성을 그러면은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현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술형 평가와 그리고 키워드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건 프리퀄이고 이게 자유질이고 그리고 카피 베리케이션 이거 복사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입력된 이 엔트리 안에 입력된 값이 GPT에서 만들어진 값이냐를 검증해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답을 여기다 넣어서 검색해 보면은 이게 GPT가 자기가 만든 답이다 아니다. 그거를 한번 검색해 보는데 이건 잘 안 됐습니다. 이건 좀 잘 안 됐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정 보기도 하고 해서 조금 꺼려지긴 했는데 API에서는 이게 정책상 이 30일까지만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30일까지만 저장하고 이 답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오픈 AI에서 재활용은 하지 않는 형태의 정책이 이미 있어서 근데 그것이 4월 25일자에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그렇게 보안을 높였다 해서 내가 히스토리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설정하면 지금 말씀하신 한 달을 보관했다가 없애고 그거를 내가 설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네들이 마음대로 없애고 싶을 때 없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30일을 그렇군요. 보관하는. 그거는 아마 저기 말씀하신 그 웹 기반으로 검색하는 그 챗 GPT 말씀하신 거. 맞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API를 가지고 오는 거라서 API는 별도의 무조건 오케이. 설정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혹시나 또 오픈 AI 입장에서도 이러한 앱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게 된다면 분명히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거를 저 딥러닝에 활용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학생용 앱 중에서 그림 만들어내기나 글자 같은 경우에도 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넣으면 이게 오픈 AI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된다면은 제가 프로그램에서 막으려고 했었는데 이미 정책상으로 아예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먼저 질의를 넣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걸 문제로 주고 업로드 파일에다가 조건을 넣습니다. 그 학생의 답안을 넣거든요. 학생의 답안을 이거 제가 그냥 만든 답안입니다. 이게 학생의 답안을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한 바로는 이거는 그냥 부분 점수가 들어갈 것이고 진혁이는 찬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점수를 좀 고득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동혁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서 쓰여지는 용어만 설명했으니까 점수를 안 줄 수도 있다. 수진이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을 설명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을 하고 이렇게 답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젠플 안에는 이제 모범 사례, 모범 답안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 모범 답안은 선생님들이 넣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이미 지난 평가에서 학생들의 답안 중에 가장 우수했던 답안들을 추려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모범 답안으로 10개 정도 넣을 수 있겠어요. 그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버리면 토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긴 3개거든요. 딱 3개만 입력할 수 있는데 3개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엑셀에다가 추가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컨디션은 조건도 마찬가지 3개인데 추가 조건들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엑셀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조건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용어 3가지를 포함한다. 50자 이상 써야 된다. 제외한다.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하면 제너레이트 하면은요.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제가 의도했던 대로 나왔어요. 요거는 그냥 제 상황이 그냥 70점, 100점. 근데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코멘트는 GPT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리절트부터 코멘트까지가 이제 GPT가 낸 답이거든요. 제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예. 이혜정 선생님 어떠세요? 이게 딴 데서도 써봐야 되겠다. 다른 학교나 다른 교육청에서 전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챗GPT에서 그냥 웹 기반 챗GPT 서비스에서는 이걸 이렇게 동시에 4명을 평가해달라고 하면 이제 요 정도 양이면은 동시에 돌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자동화되지 않아서 매번 그 예시문 넣어야 되고 평가 기준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걸 다 이제 마치 매크로처럼 다 네. 자동화해 놓은 거죠.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예상되는 단어가 정해져 있는 이런 서술형 평가는 굉장히 이제 그치. 이거에 도움을 받아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딱 음. 정답이 딱히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범 답안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관점이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논술형? 이런 것은 어렵나요?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에서도 그 의견이 나왔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그 관점에 대해서 풀어 써는 경우에는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테스팅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예시 면에서 그 정답, 예시 사례에서 굉장히 좀 다양성이 있게끔 풀어내면 거기에서 공통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서 아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답변이 이제 이게 자연과학에서 또 그런 질문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쪽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데 한쪽 답변은 완전히 극진보로 얘기를 하고 한쪽 답변은 극보수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양쪽 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연하게 썼다. 완성도 있게 오케이. 썼다. 그러면 양쪽 다 만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IB에서는. 그러니까 특정 관점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서로 완전히 풀어나가는 단어라든가 로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이그샘플 내지는 컨디션 이렇게 이제 조건이나 이런 거에 또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한 답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의견은 홍영일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제 소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게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 이걸 쓰는 것은 보조적인 도구거든요. 단순 보조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좀 추려내고 뭔가를 좀 이제 업무를 양을 줄여준다라는 개념이지 완전한 정답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시일이 걸리는 부분들이 아닐까. 예. 제가 방금 살짝 지금 제가 다른 예시 만든다고 질문을 놓쳤는데 이혜정 선생님의 질문이 방금 뭐였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정답이 정해지지 않는 문제의 경우에 그런 거기까지 논술, 들었는데 그런 논술. 그런 논술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여기에 여기 이그샘플이나 음,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벗어나는 범위의 답안.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제가, 질문을 지금 만들어서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 제가 잠깐만 화면 공유 잠깐 해볼게요, 선생님. 참고로, 여기 보시면, 챗GPT가 이렇게 그림도 그려요. 진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아들이 챗GPT가 텍스트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할까 했는데, 네. 우리 아들이 너의 모습을 아스키 아트로 표현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음. 자기래요, 챗GPT.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 비행기가 공중에서 고개 비행하는 거 그려줘 그랬더니 처음엔 좀 이렇게 이상했는데 다시 해줘 그러니까 뭐 요런 그림도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야 해석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막 해석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상화를 잘하더라 이런 게 있었고. 자, 일단 그건 그거고. 자, 뉴챗으로 가서 위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을 다음 평가 루브릭을 기준으로 평가해 줘 하고서 평가 루브릭은 1, 논리성은 10점 만점. 그 다음에 내용의 객관성, 근거죠, 근거. 음. 근거의 객관성 10점. 정확성? 3. 내용의 정확성. 뭐 대충 얘가 알아서 해석하겠죠, 일단. 그래서 3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지금 어디서 글을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빙챗에서 제가 일단 물어봤어요. 낙태 금지법에 반대 찬성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지를 설득력 있게 펼치시오. 이거는 이제 빙챗이 한 답변인데 빅챗은 요거를 달라요? 저거랑? 얘는 검색 결과 링크를 같이 제시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 검색 결과 있죠. 링크까지 제시해요. 그래서 빙챗은 출처를 제시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빙 검색에 GPT-4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GPT-4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한글은 좀 약해요. 빙챗은 한글은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영어는 괜찮은데. 자, 일단 요거 자 이렇게 했고 다음 내용을 평가해줘 라고 한 다음에 여기 그냥 쭉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쭉 이게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누르면 자, 아이고 되게 빠르다. 터보라서. 이 답안은 논리성, 근거의 객관성, 내용의 정확성 모두를 잘 갖춘 좋은 답안입니다. 논리성 측면에서는 이렇쿵저렇쿵, 근거 객관성 측면에서는 이렇쿵, 내용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이렇쿵. 따라서 이 답안은 만점을 주네. 네. 그러면 좋아. 다음 주장도 평가해줘. 제가 짧게 한번 써볼게요. 낙태 금지법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태아도 인권이 있으니까요. 또한 그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부로 낙태하는 것을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자, 이렇게 짧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주장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주장이 너무 간단하고 근거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점 만점에 3.2점, 2점이면 7점. 네, 그럼 7점을 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성시현 선생님께서 매크로처럼 이걸 다 짜서 자동화 시켜 주신 거죠. 문제가 왜 3점을 줬냐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보여드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70점이 나왔으면은 왜 70점, 왜 어느 부분에서 왜 그만큼의 점수를 감점을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피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평가에 오롯이 반영한다라는 거는 그런 할 수가 없고 그냥 단순 참고 수준으로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게 아이비 학교 교사 개별 수준에서 평가 루브릭을 임의로 해서 이렇게 IA 평가에 써먹으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평가 루브릭의 배점의 기준이 뭐냐. 채점관들에게 채점관 컨퍼런스를 따로 열어서 집중 그렇죠. 워크숍을 열어서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이거 글로벌 프로젝트로? 예, 그렇죠. 좀 더 통일성 있게 어떤 형식으로 이 제안을 해야 좀 더 신뢰성 있고 이 정확한 아이비 답안을 받을 채점관들이 수 있는지. 만약에 이걸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가져다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성시현 선생님이 저한테 이메일 쓸 때 뭐라고 하셨냐면, 교사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이 평가 양이 많아지면. 그리고
객관성도 흔들리고 편향이 있고 그러니까 피로감이 쌓이면서 등등등. 그래서 1차적으로 얘가 평가를 얘한테 돌리면 상당히 일관된 평가가 결과 나올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음. 2차적으로 교사가 이제 점수 올려주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완벽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어,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제가 지금 챗GPT 강의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선생님 의견하고 저거 정확하게 일치한 게 이거. 그 평가할 때 얘한테 1차로 먼저 돌리고 교사가 2차적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 교사의 직관을 후반에 2차로 넣어라. 그 다음에 그 학생들 평가도 챗GPT에게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수행하고 챗GPT와 나눈 대화 스크립트 히스토리, 그 대화록을 통째로 부록에 넣고 중간중간 특정하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중간중간에 넣고 전체 스크립트는 부록으로 넣어라. 그럼 나는 대화록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확장시켰는지를 그렇죠. 까지 평가하겠다. 이렇게 제가 네. 이미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성시현 아,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되게 놀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웹 챗GPT로만 해서 되게 무식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듈로 하고 앱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쇼킹한 거죠. 네.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홍영 박사님이 지금 네. 뭐 객관성 몇 점, 뭐 이렇게만 넣었지, IB에서 뭐 IA 평가는 네. 풀 루브릭을 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풀 루브릭을 보면, 아, 풀 루브릭을 그대로 넣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네. 그 풀 루브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몇 점부터 아니면 서스테인드, 로직이 있어야 된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일관된 뭐에 액크놀리지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루브릭이 훨씬 상세하게 돼 있거든요. 단계별로 몇 점. 아, 그러면 아마 지금 아까 말한 왜 얘는 3점을 줬는지, 왜 이거가 그 루브릭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시현 선생님 그 컴퓨터 과학 과목에는 티처스 가이드 북이 있어요? 예, 있죠. 그럼 있습니다. 가이드 다 있습니다. 거기도 평가 루브릭이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나요? 어떤 그 문제 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다기보다 평가 그 자체에 대한 루브릭이 있죠. 그렇죠. 있죠. 네, 예, 맞아요. 예, 문항별로 제가 있진 지금 않죠. 설계한 이 프로그램은 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음. 그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IB에서 제공되는 부분은 근데 제가 정답이 없는 소위 EA에서 흔히 출제되는 뭐 한 문항을 가지고 막 2시간씩 써야 되는 이런 문항 아, 같은 경우는 그 일반 평가 루브릭을 적용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이제 마크 스킴이라 해서 이런 식의 답이 작성되면은 몇 점이다. 마크 1점, 2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되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을 이게 선생님들마다 컴퓨터 과학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뭐 제가 하면 되는데 선생님들마다 매기는 것이 달라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의견을 일치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합의하에 작성이 되어서 그 문제 하나당 그렇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TOK의 에세이에, TOK는 보고서를 내야 되는 건데, 그 보고서의 어세스먼트 루브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1, 2점은 어떤 레벨, 3, 4점은 어떤 레벨, 5, 6점, 7, 8점, 9점은 어떤 레벨이고, 여기에 어떤 이 날리지 퀘스천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이해도를 보는 질문과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의 퀄리티를 보는 그런 항목과 이런 게 이제 예시 중에 하나고, 그러면 이걸 통으로 넣는 거예요, 챗GPT한테. 근데 이걸로는 아마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방대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음. 세밀하게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루브릭은 좀 뭐랄까 방대하지 않나? 어쨌건 이게 이제 IB에서 제공하는 루브릭이고요. 그걸 이제 또 다른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수학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 IA에 대해서. 근데 근데 제가 이것도 조금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네, 해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네. 모호하긴 수학적 해도 표현, 음.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이 챗GPT가 그 모호한 표현도 어떻게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 맥락을 파악해서 어떻게든지 결과를 내기는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음. 근데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챗GPT한테 그 IB 가이드라인을 그냥 거의 다 넣는다던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에 있는 평가 루브릭 같은 걸 다 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은 IB에서 평가를 하는 게 시니어 examiner들이 시드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그 채점이 완료된 샘플
답안지를 만들어서 음. 이그제미너들이 하는 그 채점을 하는 그 채점 세트에 이게 답안지를 10개, 10개, 10개씩 이렇게 세트를 나눠가지고 보내는데 거기에 랜덤하게 섞거든요. 그 시드 페이퍼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IB한테 시드 페이퍼를 몇 개를, 10개, 몇백 개를 확 입력을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음. 이그제미너들이 채점을 하는데 이상하게 채점되면 걸러지는 역할을 시드 페이퍼가 하는데 그 시드 페이퍼를 미리 이제 GPT한테 입력을 해놓으면 그러면 예.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능할 들어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네.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사실 시드 페이퍼가 작은 양이 아니라 만약에 엄청나게 많다면 음, 그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걸 이제 파인 튜닝 한다고 하거든요. 아까 음, 성지현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근데 그 음, 파인 튜닝 할 때 돈이 꽤 들고, 근데 시간은 금방 돼요. 하루도 안 걸려서 할 수가 맞아요. 있어요. 음. 예. 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MS 코리아 이런 데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고 하면은 아마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그 하이퍼 클로바 X 모델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지금 이제 이런 그 채점에 대한 그런 일관성과 어쨌건 효율성과 그런 정확성과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 돈은 음. 지금 에듀테크 예산을 지금 각 교육부와 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쓰려고 하는데 어, 단순히 지금 아이패드 사고 네. 이런 거에 쓰고 있는데 그러지 지금 말고 이런 데다 쓸 수 있잖아요. 일본이 실패한 거를 이 챗GPT가 오픈 AI가 그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음. 생각하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IB와 같이 이렇게 이제 수능의 논술형을 적용하려고 시도를 이제 계속 추진을 해왔었잖아요. 그때 이게 챗GPT가 나오기 전에 뭐 19년, 18년 아무튼 그럴 때 저기 인공지능으로 채점하는 거를 검토를 했었대요. 근데 정답이 서술형 시험에서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굉장히 가능한데 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논술형 시험의 정확도가 7, 80%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당시 기술로는 그래서 인공지능 채점을 사실은 이제 포기했다라고 했거든요. 포기인지 보류인지 어쨌건.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GPT가 나오기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돈이 들어서 그렇지 가능은 한 것과 돈을 들여도 가능하지 않은 것은 다르잖아요, 문제가. 근데 제 생각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돈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돈도 돈이죠.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거 파인 튜닝 이용한다고 저는 학교에서는 이거 파인 튜닝을 쓸 일이 많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 루브릭을 이걸 그대로 놓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답안들을 그런 식으로 한 번만에 넣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한번 그렇게 입력이 되고 나면 음, 다음번에 사용자들은 음,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토큰은 많이 안 나올 거거든요. 음, 음, 예, 예.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심지어 파인 예, 튜닝이라는 게 예. 이게 지금 GPT-4나 GPT 3.5 터보를, 그러니까 이미 얘가 어마어마하게 인지적,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상태로 학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은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아, 그 평가 루브릭을 안 주고 그 채점 결과 1점짜리 답안지 쫙 몇 편, 2점짜리 답안지 3점, 이렇게 7점짜리에서 각 점수대별 아, 답안지 데이터를 그냥 얘한테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1점짜리와 7점짜리를 구별할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가능하죠. 예, 그러면 우리는 예, 예. 평가 루브릭을 안 주고 그냥 답안지를 넣으면 이거 5점짜리라고 얘가 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 지금 생성 AI의 이 거대 언어 예, 모델의 특징이죠. 특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되게 쇼킹하다.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필요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막 IB 도입하자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IB 우리 학교 도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능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수능과 내신 전체. 대한민국 전체 이 평가 패러다임을 바꿔야지만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거에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은 채점의 공정성이잖아요. 이 논술형에 대한 채점 신뢰성, 일관성이 없으면 객관식 선사형을 못 벗어나잖아요. 음, 그거가 가장 큰 핵심인데 저는 그거에 방법론적으로 IB 시범 도입을 뭐 각 교육청별로 이렇게 몇 개씩 해가지고 거기서 또 IB 교사를 양성하고 채점관을 우리가 한국인 교사들로 해서 양성을 해서 음,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이제 채점관을 지원을 해가지고 IB 시험 채점에 투입을 해가지고 영어판 채점에서 살아남으면 한국어판 채점에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채점관을
양성을 하는 거를 교과별로 수십 명, 수백 명씩 풀을 만들어 놓으면 이 IB 채점관에 어쨌건 채점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한국형 바칼로레아, 뭐 KB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모델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채점의 눈까지 가기 위해서는 IB 인증받는 2, 3년 지나서 거기서 또 한번 가르쳐 보고 IA에 대해서 지금 아직 초성고도 아직 피드백을 안 받았죠. 예. 그 중앙에서 모더레이션 안 받아봤죠. 경기 외고에서 12년 동안 가르치신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12년 중에 첫 3, 4년 정도가 모더레이션을 받았대요. 피드백을. 그 이후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수학 선생님인데. 그렇게까지 첫 3, 4년이 어저스트 하는 기간이고, 그러고서 그 이후로 이제 안정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딱 된, 채점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그런 기간인데, 저는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사들로 하여금. 근데 그 교사 훈련이 되게 힘든 거예요.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다가도 내가 7점을 줬는데 10점 만점에, 아, 7이 맞나? 이게 8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계속 그렇죠. 선생님들이 헷갈리잖아요. 음. 근데 지금 그 헷갈리는 그 눈을 맞춰놓은 그게 사실은 그 시드 페이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시니어 이그제미너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프린시플 이그제미너가 판단을 하고 그러고서 이그제미너들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베리에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파이처럼 잡아내는 진단하고 감지하게끔 하는 그 역할이 시드 페이퍼인데 그 시드 페이퍼를 다 입력시키고 평가 루브릭을 입력시켜서 그 채점관을 훈련하는 사람, 우리 그 교사들을 훈련하는 그 기전을 챗GPT한테 훈련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거를 교사들이 활용하게 하면 선생님들은 채점을 하다가 이게 내가 7점인지 8점인지 헷갈리는데 GPT한테 물어보니까 아 얘가 7점이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더라.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채점관 훈련을 시키는 개인 트레이닝 튜터 역할을 굉장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KB를 만드는 모델이 IB 교사들 특정관 많이 풀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것만 계속 이제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GPT를 활용을 하면 IB 채점관 실제로 사람 채점관 만드는 것과 그 채점관을 양성하고 또 이 많은 교사들이 채점의 눈에 익숙해지기까지 그 훈련시키는 교사에 연수시키는 그거를 일상에서 할 수 있게끔 매 수업 시간에서 자기 학생들 과제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것 같아요. 그 교사들의 채점 전문성을 확장시키는 게.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가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좋을 텐데.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만든 거는 하여튼 저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만큼의 수준도 못 되지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이 사용성 테스팅을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그 선원술령 평가 연구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같이 함께 사용성을 한번 검증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넣지 말자고 학교 자체적으로는 그거를 한번 테스팅해 보거나 사용해 보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공식적으로는 교육청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넣지 말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보고서에 넣지 말자는 내용과 함께 이걸 인공지능에다가 평가를 활용한다라는 것이 좀 유보적인 태도를 그 보이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이 오늘 우리랑 같이 미팅을 했다면 생각이 바뀌었을 텐데. 모르겠어. 근데 그 재밌는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한번 워크숍을 하고 나서 오늘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민감 정보 같은 걸 활용하는 형식으로는 인공지능을 쓰지 말라는 식의 공문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평가가 가장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지금 녹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막 뭐 아주 퍼블릭 공개는 아니지만 정책하시는 핵심 분들께 공유해도 되나요? 저는 이거를 아니 왜냐면 이 성시환 선생 아이디어를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겸손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의 뭐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학교에 이미 소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마치 학교의 전체를 대표한다는 형식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써야 된다는 정당성을 표현한다는 건 다소 적절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요청해봤는데 거절당했고요. 아니 그러면 무슨 말 아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법이 지금 이혜정 선생님이랑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혜정 선생님이나 저의 이 지식의 한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당기기에는 좀 약해서 나중에 공식적인 어떤 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뭔가 공식적인 위촉을 통해서 공식적인 회의로 이렇게 길지 않게 샘플이나 사례, 그다음에 가능성 이런 거를 세미나 형식으로 좀 저희가 초청해서 한 이런 거는 좀 가능하실까요? 교육청에서도 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이게 제주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좀 알리고 싶은데, 약간 이게 좀 교육부나 어, 청와대 그 교육수석이 없으니까 거기 지금 사회수석인가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없고, 지금 교육부에서 굉장히 네. 에듀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거는 예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의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될 수 있는 지금 이게 예, 디지털 예. 교과서의 한계 때문에 지금 다들 맞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러고 예, 예, 있죠. 거기서 예, 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아이디어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드래프트 수준인데, 아이디어를 배틀시켜가지고 이렇게 더 정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디어에서도 이미 이걸 알았을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에 돌입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아마 개인정보 보호 이게 사실은 걸리거든요. 왜냐면 성시 선생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우리가 그냥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챗GPT 스탠드얼론이라고 그랬죠. 이 외부 기반이 아니요. 아니라 스탠드얼론이라고 그랬죠. 이 근데 예,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용량이 어떻게 돼요? 용량이 지금 최적화를 못해서 100메가 정도 나옵니다. 뭐 그렇게 크지 않네요. 음. 선생님, 그 웹 서비스에서는 그 예, 질의응답 내용이 다 클라우드 서버 애저에 다 저장된다고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 넣지 말라고 프롬프트에다가 그런 건데 아마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API로 해서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그 질의응답 내용 같습니다. 다 같아요. 그쪽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에 다 저장이 되는 거죠. 예, 30일. 30일. 예, 예. 그러면은 IBO에서 검토를 안 할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왜냐면 유럽이 그 GDPR 개인정보 보호법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 맞아. 막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차단했다가 요번에 다시 차단 해제한 게 히스토리를 지울 수 있거나 남기로 남기지 않을 수 있게 했는데 근데 30일을 백업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근데도 일시적으로 해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조건부적인 해제였을 거예요. 이게 되게 유럽은 강해서 IB 본부가 모체가 유럽에 있다 보니 제 생각에는 아마 검토를 안 했을 듯 싶어요. 근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니, 근데 IB 채점을 위해서 필요한 거가 아니라 그냥 네. 일선 학교에서 네. 교사들이 활용하는 거. 예, 교사들이 그렇죠. 활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뭐 웹상에서 뭐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성시현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교사들이 자기 학생들 대상으로만 활용하는 거는 뭐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웹 서비스에서 그냥 데이터만 넣고 결과 보고 그래서 익명으로 평가를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좀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은 개인정보를 안 남길 수 있는데 지금 성시현 선생님 프로그램은 이름 정보가 같이 해서 평가가 돌아가서 한 번에 여러 명의 데이터를 평가를 그러면 개인정보가 반드시 연동이 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것 아, 때문에. 빼면 됩니다. 빼면은, 개인 식별 번호를 따로 지정해서, 그걸로 안 활용하면 하고. 되겠다. 이 방법이 그러네.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이 있네. 방법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개인 식별번호, 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단연구, 표성고등학교 종단연구 할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 음. 개인 번호 다 지우고, 식별 번호로 다 바꿔서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 개인 정보는 저만 가지고 있고. 그러네. 그러면 되네. 그러면 교육청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이걸 자세하게 몰라.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규제를 하고 지금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해도가 양효선 낮아서. 장학사님이 지지난주인가 전화 와서 그 도의회인가 시의회인가 도의회 가서 질문을 받았대요. 종단 연구에 학생들 개인 정보가 종단 연구면 개인 정보를 따라가야 될 때 그럼 학생들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거냐 이게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1년 차, 2년 차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몰라서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해서 따라간다. 다만 초에서 중에서 고로 갈 때 이게 끊어져서 그게 지금 한계다. 라고 했는데, 그렇군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거야. 죄송해요. 물어볼 때가 홍 박사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참에서 약간 찬물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이미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평가 루브릭을 가지고 너희들이 과제를 내면 내가 얘로 평가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 기말과제 평가의 외부 전문위원으로 챗GPT를 섭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 평가 루브릭 저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해 주실 거잖아요. 저희가 평가 루브릭으로 과제를 미리 돌려보고
제출하면 무조건 만점 받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거는 미리 만들어 와서 제출할 때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IB 시험은 교실에서 직접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미리 평가 룰 혹은 마크 스킴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챗GPT가 만들어내게 해서 연습을 하더라도 그걸 다 외워야 되잖아. 그 내재화를 해야 시험 보는 그 시간에 그걸 자기 실력으로 써낼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why not? 네,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평가 기준 준 다음에 이 평가 루브릭으로 만점 받을 수 있는 에세이를 써줘. 그러면 다 써줘요. 그리고 얘가 써준 에세이 가지고 다시 평가 루브릭에 넣으면 무조건 만점 나와요. 무조건은 아니고 만점 또는 약간 1, 2점 빠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평가를 챗GPT의 GPT 모델을 활용해서 한다. 이게 뭐 GPT 3.5 터보다. 그럼 얘네들은 그 모델로 미리 돌려보고 모범 답안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달달달 외워서 와가지고 외운 거를 막 작성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는 하나도 절대 중복이 안 돼요. 모든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절 시스템에는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자기가 생성한 것 중에 이걸 조합해서 외워갖고 와서 쏟아내면 과연 이건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이 그렇죠.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올바르게 써야 되는가를 학생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거를 쓰면서 내면화를 시켜야지 이걸 뭐 성적에 이득이 되게끔 뭐 좀 본인을 속여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적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시점이 된 근데 것 저희 같다, 아들하고 확실하게. 아까 유튜브 하기 전에 1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어요. 학생들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아들은 아빠가 무슨 윤리적, 당위적인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에겐 소용없다. 학생들은 오로지 시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의적으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마지막 끝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챗GPT와의 대화록을 통째로 제출하고 다만 네가 마음에 들 때까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은 막 하는 데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나온 걸 무조건 마음에 든다라고 할 건데요. 왜냐면 만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평가 기준에 어떻게든지 맞춘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아까 선생님이 카피 베리피케이션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하셨죠. 예? 카피 카피 아, 예, 안 베리피케이션. 됩니다. 예, 못 밝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었거든요. 애들이 너 다 카피해가지고 인공지능 다 카피해가지고 내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챗GPT가 답변한 거가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방법들 중 하나예요. 뭐 물론 당연히 표절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론을 끌어내기 전에 혹은 내용 부분을 어떤 맥락에서 네가 왜 이걸 했는지 그냥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박사 논문 심사할 때 보통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계속 그 학생들한테 한 뎁스, 두 뎁스 정도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답변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GPT가 답한 거가 다 자기 거가 될 수 없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완전히 내면화를 하지 못하면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 나태근집법이라는 이런 예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백분 토론에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나와서 찬성과 반대를 논의를 한 거를 다 본 학생들이 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제로 물어보면 그 사람들만큼의 논리가 학생들의 입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걸 다 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챗GPT에서 다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걸 네가 한번 네 논리로 얘기를 해보고 그거를 반론을 제기를 했을 때 선생님하고 직접 오럴리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만약에 진짜 저렇게 나올 수 있다면 그거는 개 실력이 된 거죠. 이미 내면화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도구를 활용해서. 근데 이제 동양 박사님 아들은 지금 한국 교육 체제에 있기 때문에 점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약간 저희 아이가 아이비에서 학교에서 아카데믹 아니스티를 얼마나 빡세게 훈련을 받았는지 자기가 뭘 하다가 끙끙대고 있을 때 제가 지나가면서 뭘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제 의견을 이렇게 뒀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하고 끙끙대면서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엄마가 먼저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내가 지금 도와주고서 까먹는 느낌이다. 왜 내가 그걸 얘기하면 안 되니?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엄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거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오리지널한 생각을 쓰고 싶은데 그럼 엄마 걸 인용해야 되는데 이게 레퍼런스가 이제 이게 다큐멘테이션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너무 이제 불편하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네 생각으로 해서 쓰면 되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얘가 아니 엄마 선생님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아. 그렇지. 이게 내 게 아니라 엄마 거라는 걸 내가 알아. 이러면서 이제 그 불편함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막 이런 애들한테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교육을 빡세게 진짜 제대로 시켜놓으면, 음, 나중에 엄마가 애를 데리고 무단횡단을 할 경우, 엄마 왜 무단횡단 해? 라고 애가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믹 아니스티는 그런 것 같아요.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넘어서, 뭐, 운 좋으면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아는 거예요. 불편함. 근데 지금 이제 홍명 선생님 아들은 지금 한국 학교에서 점수 몇 점에 이렇게 굉장히 그런 체제에서 이제 컸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 때문에 애들이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애들이 모여 있는 아이비 학교에서 아카데믹 아니스트를 빡세게 받고 있는 애들 사이에서는 파이널 페이퍼하고 중간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 내용의 퀄리티가 상당히 다른 경우 이제 저건 도움을 받았구나. 이걸 애들이 다 알아채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본인들 자체가 굉장히 오리지널러티,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의 생각, 그거에 대한 그 프라이드를 엄청 갖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하지 않은 생각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일단 형성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을까. 학생들 그 PT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학생들의 그 어떤 논박 과정을 추가하면 아이들이 귀신같이 알아낼 거잖아요. 저 챗GPT스럽다. 라고 그럴 수 하면서 있죠. 반박을 할 것이고, 지적을 할 것이고, 공격을 할 것이고, 그걸 다 디펜스를 하려면 트레이닝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도 되게 좋은 생각이다. 선생님만이 아니라, 네. 그럼요. 저는 20년 전에 고려대 컴퓨터 교육과 학생들을 6년 가르쳤어요. 컴퓨터 교과 경론, 교재연구 미지도법 뭐 이런 거를. 거기서 학생들한테 했던 거는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매주 2개씩 올리는 거였는데 그 질문을 인터넷이나 뭐 책 뒤지면은 답 나올 것 같은 질문을 하지 마라. 허를 찌르는 통찰을 가진 너의 오리지널한 질문을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수업을 운영을 했는데 이게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하게끔 하니까 어떤 애가 뭐 어디에 뭐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 있을 법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면 다른 애들이 다 교차 검증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안 해줘도. 왜냐면 모든 애들이 다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왜냐면 다 비슷한 챗GPT를 쓰고, 그때 챗GPT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다 비슷한 검색 도구를 쓰고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또 다 검색을 하고, 다 자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교차 검증도 엄청 되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가요? 아니요. 저 현장에서 느껴지는 바로는 지금 홍영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혜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그런데 이 표선고라는 IB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뭐랄까 경쟁은 안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로지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그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뭔가 비장의 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이더라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교육 방식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좀 긍정적인 사인은 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음, 이런 멘트는 지금 다른 선생님들이 들으면 되게 충격받을 이야기일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진짜 사실이야. 예, 믿을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이야? 그거 저는 가능해?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 1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그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선생님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두 번째가, 이게 비장의 칼날이라는 건 없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옹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학생으로부터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예. 음. 변화하고 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아이비를 할 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렇게 옆에 있는 애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쟁 의식이 없는 거지. 그런 식의 경쟁을 하지 않고 서로 콜라보를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것 쪽으로 계속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애가 착해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런 거였어요. 이 교육 시스템에서는. 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비 체제에서는 옆에 있는 애를 누르고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자기한테 궁극적으로 이기가 아닌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같이 콜라보를 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궁리하고 이런 것이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은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옆에 있는 애 모르고 나 혼자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시스템. 근데 아이비는 그게 유리하지 않은 시스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누가 착해서가 아니라. 누가 착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만약에 아이비의 이러한 컬처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라면 당연히 아카데믹 아네스티는 그냥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카데믹 아네스티를 안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이득 볼 게 전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베네핏이 맞아요. 없고 자신의 양심의 문제만 상처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IB에서 추구하는 이제 그런 뭐랄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어디서 카피를 해가지고 그 점수를 받는 그런 거가 이제 자기한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뿌듯하지 않을 거고. 저는 그런 가치나 문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다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가? 아니죠, 굉장히 선생님. 굉장히 이상적인데요. 이게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가요? 어떠세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feasibility. feasibility.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학생들이 GPT를 아예 그냥 오롯이 수용해서 이거를 활용하게끔 하고 그걸 고스란히 과제로 작성을 해도 전혀 불이익 같은 것 없이 오로지 그냥 이걸 정직하게 사용하고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질문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무비판적 수용은 하지 않는 형태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점수 더 받는 게 중요해. 그 말씀을 딱 듣고 저도 그랬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교육학 역사, 100년의 역사 중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시험 평가 여부래요. 시험을 보는 조건이 있을 때 학업 성취도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IQ보다도 더 예측을 더 잘한다, 뭐 이런 걸 예전에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가 교육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은 사실은 평가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평가가 아이들 태도 자체를 그냥 거의 프레임을 결정해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평가가 프레임이죠. 어떻게 보면 평가가 아이들의 생각의 프레임이 되어 버리는 건데, 그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아카데믹 아니스티를 추구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태도를, 아니면 오히려 그걸 거슬러서 점수에 목매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카데믹 아니스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평가 프레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되는 것 뿐인 거지. 근데 아이비에서는 오롯이 아이들이 이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게 반대하고, 경험해본 선생님들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가는 사람들이 있고, 확 넘어간 사람들은 아직은 소수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림원에서 하는 영재교육,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거기에 이제 수학영재, 과학영재, 정보영재, 뭐 이렇게 컴퓨터영재, 뭐 이런 것 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자, 저도 발표자로서 얘기를 했는데, 실리콘밸리의 탑티어 브레인들은요, 있는 거를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변형시키는 거 종류의 사업, 아이디어는 탑티어로 안 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인 나이지리아, 우버인 멕시코. 이거는 나이지리아 맥도날드 없어요. 근데 이미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거를 하면 어느 정도 판매가 될 거라는 거 이제 상상이 가잖아요. 이거 너무나 안전한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이제 탑티어가 아니고 세상에 이제 탑티어들에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만드는 그런 오리지널한 생각을 해내는 거를 와
잘한다. 이런 그 경외의 눈으로 보는 그 레벨이 수학 문제 한 문제 안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레벨인 거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를 생각하는 것.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나 아이 친구들을 보면 아이비에서 계속 그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를 생각해야 하는 그거에 대한 가치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경쟁을 하더라고요. 음, 서로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걸 제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 제가 하지 않은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있어 보이고 간지나는 거예요, 애들한테. 적어도 그 아이디어만큼은 비장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거기긴 하네요, 그거는.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추구하니까 애들이 서로 그러니까 뭐가 가치냐인데 게임에서 아이템을 많이 사가지고 하면 뭐 이렇게 자기가 파워가 세진다면서요. 근데 그게 간지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근데 아이비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걸 생각해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 훨씬 더 간지나게 애들이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추구하는 거지. 그 어느 시험이든 일탈하거나 치팅하려고 하는 일부의 일탈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일탈 말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는 저는 아카데믹 아니스티 같은 거를 조금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런 걸로 평가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의 민주주의 질서를 이제 체제를 만드는 것과 거기에 또 범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처벌하는 거는 완전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일탈하는 사람은 늘 어느 소사이티나 있는데 그 일탈하는 사람 때문에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누군가 챗GPT를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피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챗GPT를 교육에서 봉쇄해야 돼. 라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얼마든지 그 문화와 가치와 이런 거를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게 간지인지에 대한 인식이 학습이 되면 그럼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이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었으면, 음. 지금 막 그 실시간 조회수나 이런 게 좋아요 누르는 횟수가 팍팍 올라갈 이런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게 아닌가 싶은 근데 생각이 선생님 드네요. 진짜 이거 완전히 비공개로 그냥 저기 아주 저한테 퍼스널하게 저에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이걸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거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걸 좀, 이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서. 근데 제가 아주 저 혼자만의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선생님 같은 교과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좀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음, 예. 도움이 된다면 감사합니다. 저도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내일 아침에 인천시 교육청 전 직원 대상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 일부를 좀 인용해도 될까요? 아니, 저 선생님이 얘기를 인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정말. 선생님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기 아, 때문에 사람들은 아유, 실증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뭔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IB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인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기 때문에 권고가 아니라 의무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용을 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아, 저도 사실은 그냥 이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사용성을 거쳐서 신뢰도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검증을 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뭐 특강을 제의하셨는데 저는 그만큼의 수준이 못 되는 것도 아직까지는 현실이고 하지만 이번 대화가 그래도 좀 교수님과 그리고 박사님께 도움이 됐다면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 너무 좋은데? 챗GPT를 어떤 그 복잡한 업무를 단순화시켜주는 소위 생산성 혁명 요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시현선이 보여주신 거는 상당한 교육 개선 충격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충분히.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건 그것도 놀랍고 거기다가 더 해서 정말 정답이 없는 아주 긴 어떤 인사이트가 충분히 녹아진 글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를 이야기하다가 파인 튜닝 이야기하면서 왜냐면 우리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전 세계 그 몇만 명이 동시에 시험 보나요? 17만 그게 3천 명이요. 그 자체가 디지털 파일로 텍스트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한다면 이미 벌써 60년 동안 쌓인 데이터잖아. 제 생각에는 음, 이거 프랑스 바칼로레아 측에서도 아마 기절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프랑스 바칼로레아 77만 명이 시험 봤어요. 근데 11만 명의 교사들이 채점에 동원돼서 채점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1차 채점을 IB와 하고, 물론 당연히 2차를 선생님들이 사람이 판단을 하더라도 어쨌건 그렇죠. 1차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일단 신뢰도, 타당도, 시간의 효율성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교사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도구로도 너무나 도움이. 음,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사교육 열풍이 강한 곳은 반드시 챗GPT로 자동화된 채점 시스템을 가지고 분명 연습을 시킬 텐데 그렇지. 그렇게 연습된 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내재화됐는지를 변별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량을 기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챗GPT 등장으로 우리는 기존에 개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게 거의 발견이죠. 발견일까요? 발굴일까요? 그러면서 인간은 또 한 차원 다른 세상으로 진화하는 하나의 계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지금 묻어날 수 있는 것이 아이비 교육 과정이다. 왜냐면 그 문화가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와, 저는 진짜 어떤 신문에서, 언론에서 어떤 주제로 칼럼을 써달라고 하면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거든요. 이재정 교육과서 연구소장의 관점으로 이 주제에 관해서 뭐 2,000자로 칼럼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면 쭉 이제 제가 썼던 이제까지 발표했던 여러 가지 언론 기사들을 얘가 짜집기 해가지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써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 수많은 짜집기 했던 그런 글이니까 저한테는 당이 안 차는 거죠. 왜냐면 제가 글을 신문에 낼 때는 뭔가 그래도 어떠한 파괴 노변수를 누구로 해서 어떠한 것에 영향을 미치고 싶으며 어떤 임팩트를 주고 싶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막 너무너무 막 코를 찌르는 통찰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한테는 너무 뻔한 거여서 그렇지만 이걸 보고 인터넷에서는 거의 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알고 저는 딴 걸 써요.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내 메시지들이 이렇게 정도 알려져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거 정도를 고등학교 학생들은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주 최첨단에 너무나 스페시픽한 걸 쓰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진짜 필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진짜, 그 필터로 활용한다는 것도 발상의 전환이에요. 보통은 챗GPT에게 원하는 바람직한 답변을 얻어낸 도구로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인데 지금 선생님이 그렇죠. 말씀하신 건 오히려 세상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 써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이게 너무 완전히 뻔하니까. 역발상인 거잖아. 네, 네. 이게 너무 흔하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알려주니까 난 다른 걸 음, 써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녹화 영상을 보시게 될 이혜정 박사님의 지인들은 충격을 안 받으면 이미 그 챗GPT를 앞서가는 레벨에 계신 분이고 이미 벌써 몇 번 충격을 받으셨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테니까 셀프 이벨리션, 셀프 어세스먼트를 지금 해서 충격파를 많이 받으시면 많이 부족하다. 농담이고요. 진짜 충격이네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도 여기서 아이디어 하나 얻어갔습니다. 학생들한테 GPT가 대답하지 않을 법한 대답을 너희들이 해봐라.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서로 얘기해보자.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요, 아이디어 하나 맞아요, 얻어갔습니다. 네, 아이디어 맞아요. 하나 얻어갔습니다. 네, 왜 그러면 GPT는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못할 것 같은지에 내일 대해서 한번 인천시 같이 얘기해본다면. 교육청에서 할 말 하나 맞아요, 생겼다. 맞아요, 맞아요. 누구 핀치게 할 만한 아이디어 하나 얻었다.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소위 전략이 이희정 박사님 아까 그 고려대 컴퓨터 교육과 학생들에게 이미 써오던 상당히 그 그렇죠. 전통이 있는 스트래티지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온. 전 이게 1999년부터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책에 나오지 않을 법한 질문 가지고 와봐라. 그걸 숙제로 했어요. 그걸 의무화를 하면요. 애들이 일단 무지하게 공부를 한대요. 왜냐면 자기가 어떤 질문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인터넷이나 책에 안 나온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서로 친구들끼리 평가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른 애들도 다 그거를, 그 시험 범위 내지는 그 챕터에 대해서 다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질문이 얼마나 통찰적인 건지에 대한 눈이 있어요, 애들 사이에서. 대박인데? 쟤는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맞아. 서로 평가를 하게를 했더니 애들이 밤을 새워서 특이한 질문을 찾는 거예요.
허를 맞아요. 찌르는 질문을 찾고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너무 이 음. 수업에 공부량이 많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까 유튜브 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 안 된다. 시간을 줄여주는 정도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아니야. 분명히 뭔가 도움되는 게 있을 거야 하다가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중간고사 오늘 끝났는데 망쳤어요. 그래서 자퇴를 고민해. 지금 세화고 다니는데요. 아, 지금 서울에 세워고? 네. 우리 집 앞에? 네. 오, 근데 이제 시험을 망쳐서 이제 자퇴를 할까 고민을. 우리 애들은 왜 다 자퇴하지? 그래서 챗GPT에 자퇴를 고민하고 있어. 내 친구의 말투를 답변해줘. 그래서 막 티키타카 티키타카 하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얘는 분명히 뻔한 대답. 나한테 전혀 인사이트를 주는 답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 했는데 보세요. 이거 다 제가 예상한 거예요. 이거 제가 다 알아본 거예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뻔하지 않은 답변을 해달라고 해봐. 전혀 다른 관점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챗GPT가 그러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답변을 해볼게. 이전까지 했던 뻔한 게 아니야 하면서 했는데 역시 또 우리 아들에겐 뻔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스코업이 그냥 뻔한 그 스코업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혜정 선생님께서 기대하는 그 소위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는 그 독특하고 오리지널리티가 있을 법한 그런 발상을 현재 챗GPT가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 데이터나 책을 학습한 그 범위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인간이 지금까지 생산해낸 지식이 아무리 방대해도 우리는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고 우리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화해서 AI를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런 우리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챗GPT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자기를 놀래켜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엔트로픽이라는 것 혹시 아시는 분? 엔트로픽 몰라요? 엔트로픽이라는 그 회사가 챗GPT 3.0까지 만든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래요. 오픈 회사 이름이 AI. 엔트로픽? 엔트로픽이라고. 아니, 근데 우리 큰 애가 자꾸 거기에 투자하래요? 투자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이유는 뭐냐면 세이프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도와 안전성 이런 부분에 윤리적인 이런 거가 이제 인베디드가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 해가지고 회사도 생성 AI를 만드는 회사예요? 챗GPT 3.0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예요. GPT 3.0을 만든 사람들이 나와서.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선생님, 그 GPT 3.0까지도 사람들이 아직은 멀었어 막 이럴 때였거든요. 지금 챗GPT가 오픈 AI에서 딱 오픈을 한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냐면 그 케냐의 그 수많은 노동자들을 시간당 $2의 저임금으로 노동 착취해서 인간에 의한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 이게 갑자기 그다음에 파라미터 개수 1750억 개 그거에 의해서 질적인 변화가 확 일어나가지고 개발자들도 놀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기 직전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는 이거는 질적으로 너무나 달라서요. 그래서 GPT 3.0을 개발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렇게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이슈가 안전성이래요. 그 안전성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그 그룹 내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오픈 AI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거보다는 이걸 발전시키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막 이쪽으로 하고 있었고,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그룹에서 빠져나와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지금 이제 GPT 같은 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대부분 투자했잖아요. 근데 구글이 지금 뻥 쳤잖아요. 지금 구글이 지금 엔트로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세이프티가 뭐예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초등학생들 사이의 유행이 챗GPT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래서 이제 딥러닝 초창기 창시자가 구글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거의 위험성을 또 얘기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눈을 제프리 감고 힌턴 말하는 건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이 된 제너러티브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가 또 저는 한 영역에서는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들이 검증 역할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음, 실제로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음. 다른 발상 전환이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고. 아, 너무 재밌는데. 선생님 최근 한 음, 두세 달 사이에 오늘 이 시간이 최고로 인사이트풀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시간이었어요, 음, 저한테. 재밌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제가 가진 생각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쪽으로만 계속 맨날 강연이나 뭐 세미나나 자문회의가 다 그런 거였는데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성시현 선생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와, 성시현 너무 선생님 진짜 아, 대박이에요. 네. 너무 너무 과찬이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너무 별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는 우리 IB를 그 한국에서 가르치신 선생님이 한국인 교사들이 혹시 다른 누구 아세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예? 아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국에서 선생님 말고 가르치시는 분을 혹시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아까 브랭서물 아시아에서 해본다는 거는 컴퓨터 과학 선생님 쪽이 아니었어요? 컴퓨터 과학입니다. 거기 테리 맥아담스라고, 어, 예, 그러니까 여기 한국인이 아닌 거지.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표선초는 누구였어요? 표선초는 정보 담당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그치. 한승훈 선생님. 초에는 컴퓨터 과학 과목이 없으니까. 음. 그렇죠. 예, 예. 중학교도 없어요? 표선중도 없어요? 정보 선생님은 계시는데 컴퓨터 과학이라는 교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 예, 예. 컴퓨터 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둔 아이비 학교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을 수는 있겠네요. 표성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 전 그래서 처음에 다 티어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IB인데, 이 표선고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개설했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그러면 성시현 선생님이 컴퓨터 과학 과목을 개설하면서 오신 거잖아요. 예, 예. 네, 와, 이거 완전 대체 불가 인재시네요. 그 완전. 휴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를 못하고 있다고요? 휴직. 휴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가 휴직 가야 되는데. 휴직. 선생님 참, 아기가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아기가 어떻게 아, 돼요? 6학년하고 1학년입니다. 아, 한창 아빠의 애정이 필요할 때네요. 아, 와, 애들은 그럼 어디 다녀요? 표선초 다녀요? 표선초등학교, 예, 예. 저는 중하위권 애들한테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런 교육이 의미가 없다라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비를 한다고 모든 애들이 다 상위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중하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나름의 그러니까 기존의 중하위권보다 이 중하위권이 훨씬 더 애들한테 의미 있는 똑같은 중하위권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게 이제 학생들이 인식이 바뀌고 그렇게 한다는 거를 저는 현장 선생님들께서 좀 그 목소리들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다 필요하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여기 뭐 별것 아닌 성취에 뭐 감탄해 주시고, 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이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간이었냐면, 이혜정 박사님과 저는 약간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소위 아이디어 수준에서의 이런 발상을 지금 성시현 선생님께서는 이미 현재 기술로 이것이 100%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그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거를 지금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정말 아유, 좋은 아이디어를 보여주셔서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 저기에 접목을 할까 계속 지금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이 과찬에 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잘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표선고 올해 말까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아이들이 참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정말 너무나 많은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지를 하는 사람이든 반대를 하는 사람이든
모두 다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선생님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건강하셔야 돼요. 대체 불가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어는 다른 국어 선생님이 있다 치지만, 예, 컴퓨터 사이언스는 진짜 대한민국의 유일한 분이시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IB는 진짜 대단한 게 수학에서 계산기도 선제적으로 가져다 쓰지, 모든 도구를 가져다 쓰지, 심지어 챗GPT라는 소위 인류 문명사의 획을 그은 이런 발명품이 나왔을 때 선제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 IB 대입 시험에서 유일하게 IB가 최초로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예. 저는 와.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교육 패러다임과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무튼 선생님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늦게까지. 그러네. 벌써 네. 12시가 괜찮습니다. 됐네. 네. 아무튼 마무리 해주세요, 홍 박사님. 네네. 정말 성진님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종종 이런 식으로 자주 콜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 운동 많이 저기 하시고. 선생님 이제 테스트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예. 피드백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가 보이고 그러면 꼭 이렇게 저기 홍 박사님과 이렇게 또 한 번 차라리 시간을 잡아서 이거 한동안 제- 시간이 예. 흐른 후에 음. 한번 또 다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기도 알겠습니다. 하고, 논서 수령 평가 연구 학교의 공식 리포트로 이게 늘 수가 없으니까 네. 차라리 선생님 이 파일럿 테스트 어떻게 보면 실전이죠. 이 실제로 적용할 거니까 이걸 차라리 별도의 리포트로 작성하면서 차라리 아예 논문화 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은 저널에 퍼블리시를 하는 게 가장 빠른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법이길 것이거든요. 그래야 더 인용도 더 할 수가 있고. 그쵸? 선생님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서울대 애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에서 학점 잘 받는 애들이 다 그렇게 뭐 창의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은 다들 있었는데 그걸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그리고 SSCI 저널에서 프루브를 받은 거기에 퍼블리시를 하면 프루브를 받은 거잖아요. 인증을 받은 거. 그렇게 해서 서울대 A 플러스 그 책이 서울대 전부가 A 플러스를 받는가라는 책이 사회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처음으로 경험적 데이터로 증명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증명한 것의 그 절차와 분석과 해석이 이제 저널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 책을 반박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반박을 못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공신력을 얻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선생님도 지금 이런 베타 테스트 하는 이런 여러 그 과정들을 어쨌건 다 기록을 해도 돼요. 그 프로세스를. 남겨가지고 어쨌건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될 때 이렇게 한꺼번에 딱 인테그레이트 해가지고 좀 페이퍼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그 긴급 제안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제안이니까 답변은 나중에 해도 좋고, 우리 정례 모임을, 주간 모임을 나중에 한번 잡아봐요. 아니 왜냐면 주간은 너무 프로그레스를, 뭐 너무 주간이든 빠르고. 어쨌든 하여간 이 프로그레스를 봐야 그러니까 돼요. 홍 박사님이 네. 가끔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헐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 간헐적으로. 황지연 선생님께서 어디까지 테스트를 해봤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가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미팅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막 입이 근질근질하다 하실 때 먼저 연락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맞아. 네.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공을 네. 좀 들여야 하는 부분이라서 네. 단기간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 가지실 만한 성과가 보여지면은 다시 네. 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에 이렇게 듣고 싶은 기대되는 이야기는 그 선생님이 뭔가를 더 이렇게 폼을 만드는 그런 것도 당연히 궁금하지만 당장 학생들이 수학여행 다녀와서 2주 후에 아이들의 반응이나 목소리가 궁금해요. 네. 그런 소위 뭔가 공식적이지 않지만 그 포멀하지 않더라도 그런 되게 캐주얼한 그냥 일상의 목소리나 그게 아이들 것이든 아니면 선생님의 것이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수다 떨듯이 지금처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가 그 다음 어떤 스텝으로 내디뎌야 될지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에게도 그렇죠.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잘 수다를 진행해 떨어야 보도록 된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얼른 쉬세요. 네, 편히 쉬세요.
네, 내일 네. 제주도 폭우 쏟아진다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예, 예, 예. 예.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